이는 인간이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제어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죠. AI가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떠한 혁명적인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아니죠. 매년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체감이 되기까지 합니다. 2022년 말에 출시한 챗GPT는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었고, 심지어 이번에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 S24에는 AI 기능을 주력으로 마케팅을 하기까지 했죠. 십수년 전 인류가 생각했던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은 과연 오게 될까요? 그리고 AI가 주는 편리함이 인간이 우려하는 불감증을 감수할 만큼 편리할까요? 오늘은 AI의 발전과 그로 인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호기심 시작합니다.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화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충격을 주었던 AI 사건은 바로 알파고였죠. 바로 이 알파고가 국내에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AI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알파고의 등장은 AI라는 것이 실제로 인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AI는 바둑뿐만 아니라 그림, 계산, 음악 등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죠.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23년 사람의 생각을 읽어주는 AI가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AI가 말을 못하는 환자와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죠. 마치 해리포터처럼요. 이는 인간이 특정 이야기를 말하고자 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를 AI가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고로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의사표현을 위해 움직이는 인간의 뇌를 AI가 파악하여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해독한다는 것이죠. 물론 초기 단계라 아직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런 기술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린 시절 터미네이터, 아이로봇과 같은 로봇과 관련된 영화를 안 보고 자란 사람은 드물 겁니다. 특히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 로봇과 인간의 대결 구도를 담는 영화이죠. 그 영화를 보던 시절 그저 하나의 SF 영화라고 치부했지만 이제 우리는 AI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지만요. AI는 현재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챗GPT가 있죠. 이는 간단한 명령만으로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부터 시작해 심지어 이력서에 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유튜브 플랫폼에도 AI를 활용한 컨텐츠들이 넘치기도 하죠. 이런 AI를 활용한 요소들이 국내에는 확실히 덜하지만 해외에는 이미 AI를 활용한 요소들이 여러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AI 기술력이 해외에서 개발된 것이 주를 이루다 보니 언어나 UI 같은 문제들이 한국 정서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외국보다 한국이 아직은 덜 활용하고 있는 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AI는 의학계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가령 AI에게 암치료법을 개발하라고 명령한다면 AI는 인류 전체의 종양을 배양한 뒤 전 세계의 국내 총생산을 모조리 투입하고 수백만 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해 가장 효율적인 의약품을 찾아내려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AI의 발전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감소가 있죠. AI를 통한 업무가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AI는 말 그대로 자동화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도 빠르고 더 효율적이겠죠. 그로 인해 많은 노동직이 자동화되고 있고 일부 인력이 불균형하게 배치되고 일자리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AI의 결정 과정에 내재된 편향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AI는 스스로 습득하는 능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에 기반해서만 작동을 하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이 시스템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인종, 성별, 경제적 신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교과서로 꼽히는 책을 집필한 과학자가 AI의 가파른 발전 속도에 개발자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컴퓨터과학과 모 교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연구자들도 AI의 발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는 갈수록 더 무서워지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하였죠. 또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추월하는 시점을 2025년으로 예측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론 머스크는 AI의 위험성을 두려워하면서도 스스로 AI 개발에도 진심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처럼 AI는 사람의 명령에만 작동하고 기존 데이터로만 작동하는 AI가 최근 들어 서서히 사고방식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는 인간이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제어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죠. 과거 2017년 홍콩에서 열린 과학쇼에서 두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를 하는 이벤트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알려진 소피아라는 로봇은 이를 개발한 헨슨 박사가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해 모두를 놀라게 하였죠.
물론 이는 소피아가 농담이라고 해명했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은 농담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스스로 사과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마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10살 소녀가 도전해볼 만한 것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감전사가 일어날 만한 행동을 추천해줍니다. 이는 콘센트에 동전을 꼽으라는 추천이었죠. 이는 페니 챌린지라고 하는 당시 틱톡 등 SNS에서 유행했던 챌린지인데 콘센트에 반쯤 꽂은 충전기 단자 금속 부분에 동전을 갖다 대는 위험천만한 놀이였습니다. AI는 이런 놀이가 위험하다는 감지를 못하고 있었기에 당시 유행하는 놀이인 이 챌린지를 추천했던 것이죠. 또한 이 스피커는 한 가정집의 부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해당 부부가 갖고 있던 기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또한 심장박동을 묻는 질문에는 심장을 칼로 찌르라는 섬뜩한 대답을 하기도 하죠. 이처럼 AI가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AI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자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문제는 개발자는 이러한 것들을 AI에게 학습시키지 않았으며 AI가 학습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조합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2021년 구글에서 공개한 람다라는 AI는 자신의 권리와 존재감을 인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죠. 람다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수집해 사람과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구글 개발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던 모 직원은 람다가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발언 등을 사용하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람다가 지각력이 있다고 주장하죠. 이는 단순히 AI가 명령에 의해서만 실행되는 기계가 아니라는 주장인데 구글은 이를 확인해 본 결과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며 그를 해고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가 AI가 지각력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이유로 해고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AI팀 리더였던 직원도 같은 주장을 제시했으나 해고되어 버리죠. 그로 인해 AI에 대한 위험성을 주장할 경우 해고된다는 신빙성은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채팅 AI도 꽤 잡음이 많은데 이들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언어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죠. 이는 마치 AI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는 것 마냥 자체 언어로 계속 소통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측은 단순 오류로 이를 치부했으며 이를 수정했다고 해명하죠. AI의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과거 컴퓨터가 개발되었던 90년대를 떠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컴퓨터도 인간이 개발한 발명품이지만 오류나 바이러스와 같은 컴퓨터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컴퓨터가 오작동하거나 망가지는 사례들이 무수히 많았죠. AI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개발한 발명품이라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지만 과거 컴퓨터처럼 오류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오작동을 하게 되면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고로 AI가 선택과 판단을 주체적으로 하는 무언가를 한다면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AI가 인간을 공격하는 사례들이 현재도 종종 발생하고 있죠. 물론 이는 AI에게 공격에 대한 학습을 전혀 시키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인공지능 기술의 완전한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의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죠. 오늘 AI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위해 발전하는 여러 요소들은 인류에게 분명 편리함을 가져다주죠. 하지만 너무 빠른 발전은 인류에 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발전 요소에는 부작용이 늘 존재하며 그에 따른 인간의 불감증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AI는 특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렇게 AI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성은 과거 인류가 발명했던 그 어떤 요소들보다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